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동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동진은 나 떨고 있냐? 나 지금 떨고 있니? 라는 대사로 유명한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동해안의 해맞이 명소이죠. 현재 중장년층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지금의 젊은 층에겐 생소한 동네일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정동진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모래시계가 방영되었던 때가 1995년이었으니 이미 3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억의 정동진에 직접 방문해 해맞이 명소 정동진은 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몰락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정동진의 전성기였던 1999년 한 해 정동진을 찾는 관광객은 무려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999년 정동진 해안변에 만들어진 모래시계 공원 조성과 2000년 당시 밀레니얼 시대 시작에 해돋이를 보겠다는 열풍에 최고점을 찍었던 정동진의 관광객 수는 그러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던 정동진이 갑작스러운 인기로 관광객이 증가하자 여타 다른 국내 관광지들처럼 인근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을 지적하는 관광객들의 민원이 빗발치며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불평까지 끊이지 않고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럼 최근 정동진의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최신 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2024년 한 해 정동진 역의 유료 입장객 수를 확인해 보니 21만 2천 명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약 25년 만에 관광객 수가 10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한 건데요. 그래도 제 기억 속에는 과거 사람들로 북적였던 정동진의 기업밖에 없기에 현재 정동진의 모습을 직접 보며 분석해 보기 위해 5월 말 주말을 이용해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정동진역은 바닷가에 자리 잡아 굉장히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기차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죠. 개인적으로는 2010년경 방문해보고 약 15년 만에 재방문인데요. 오랜만에 찾은 정동진역 앞 광장은 분명 과거와 달리 매우 한산한 모습이었고 관광버스로 온 산악회 외에는 관광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동진역 안으로도 들어가 봤지만 이곳에도 사람들이 거의 없는 모습은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과거 이곳은 바다를 배경으로 또는 선로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 이 정도라면 평일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일 텐데 여기서 나와 정동진역 인근 음식점과 상점들의 운영 현황은 어떤지 둘러봤습니다. 역 인근의 식당들에도 사람들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역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폐업한 가게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주변 모텔과 펜션들도 폐업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잘 안 되는 모습이었고 그나마 운영 중인 곳들도 대부분 30년 이상 된 시설이기에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옆쪽 주차장 가는 길에서 내려갈 수 있는 정동 해변으로도 가봤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름 피서철의 모습은 어떨런지 휴가철에 다시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사실 정동진의 전성기가 오래 가지 못한 데에는 지역 상인들의 바가지와 불친절도 있었지만 드라마 모래시계의 인기를 이어가지 못한 관련 지자체의 삽질과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개발 사업 때문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6년 8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진행되지 못한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입니다. 사업 예정지를 보면 무려 15만 평의 부지를 개발해 지금 보시는 조감도처럼 특급 호텔 및 휴양콘도 948실과 K-팝 공연장이 들어서는 복합 관광 리조트가 건설되는 사업으로 주목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 당시 중국계 외국인 투자 기업인 샹차오 홀딩스 주식회사가 4,8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도 있었던 사업이었지만 중국 자본으로 건설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반중 여론에 반대가 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평창올림픽 특구 사업으로까지 추진되었지만 부동산 투기 우려에 사업 실효성 논란까지 증폭되며 결국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는 현재까지 계획 연장만 3번이나 반복되었고 2014년 처음 사업 계획이 잡힌 이후 10년 이상 장기 표류 중인데요. 그 외에도 지금 보시는 강릉 관광 개발 사업 현황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정동진 인근에는 정동진 곤돌라와 루지 등 수많은 개발 계획이 추진되거나 사업 예정이었지만 현재 제대로 완료된 곳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정대로 진행된 사업도 있긴 합니다. 바로 전북함이 전시되어 있던 강릉 통일공원 함정 전시관 부지에 정동진 오토 캠핑장을 조성한 사업인데요. 전북함의 시설물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2021년 7월 내부 관람을 중단하고 다음해 철거를 진행한 이후
50여 면을 가진 캠핑장이 조성된 건데, 이곳을 조성하기 위해 강릉시에서 20억 원을 들인 사실을 확인했기에 이곳의 운영 현황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해 봤습니다. 이 캠핑장의 공식 명칭은 강릉바다 내음 캠핑장이었는데요. 정동진 역에서는 4km 이상 떨어진 곳이었기에 사실 위치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개장 목표였던 2022년 8월보다 무려 2년 반이나 지난 올해 2025년 2월이 되어서야 개장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곳의 주중 요금은 비수기 기준 최저 4만 원이었고 주말 요금은 비수기 5만 원, 성수기엔 6만 원이었습니다. 이날은 주말이었지만 텐트 하나, 캠핑카 하나에서 딸랑 두 팀만이 이용 중이었기에 쾌적해도 너무 쾌적한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신규 캠핑장이라 홍보가 덜 되었을 수도 있고 최근 캠핑 열풍이 과거보다 한풀 꺾인 탓도 있을 수 있지만 바닷가 바로 앞이어서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크게 치는 곳이라 캠핑장의 위치로 과연 적합한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캠핑장을 보며 규모도 생각보다 작은데 여기에 왜 20억씩이나 들어가야 하는지 의아했지만 정동진이 거액의 예산만 낭비하고 엉망으로 진행된 사례는 따로 존재했는데요. 바로 모래시계공원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무려 38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안 정비 사업을 진행한 뒤 정동진 백사장을 복원해 놓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74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이 주차장의 위치도 참 생뚱맞은데 이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모래시계 공원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기존 공원 주차장만으로도 주차 대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모래시계 공원은 지름 8m, 폭 3m 이상, 무게 40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래시계와 객차 8량을 활용해 만든 정동진 시계 박물관 등이 있는 정동진의 대표 관광지이지만 이곳 역시 산악회 단체에서 오신 60, 70대 관광객분들만 보였는데요. 이분들은 단체 관광버스로 오시는 분들이기에 승용차들의 통행과 주차는 주말임에도 혼잡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낸 수백억 원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며 지자체 비리에 의혹만 커지는 현장을 여기서도 목격한 것 같아 씁쓸했는데요. 그런데 정동진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나선 사례가 최근에 또 등장하고 있어서 눈길이 갔습니다. 바로 2025년 2월 정동진에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를 만든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연면적 5,000평 규모의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데 뭔가 10년째 진행이 안 되는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시즌2가 될 것 같은 모습인데 향후 정말 진행이 되는 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곳 정동진에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행사도 있었으니 바로 매년 여름에 열리는 정동진 독립영화제인데요. 올해는 8월 1일 금요일 개막해서 8월 3일 일요일까지 3일간 열리며 총 24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열리는 정동초등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영화제가 열리는 운동장이라고 해서 규모가 클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 방문해 보니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방문객 데이터를 보니 작년에 열린 영화제 첫날 기준 6,300명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라기엔 관객 동원이 많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그래도 해마다 관람객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 독립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선크루즈 호텔 앤 리조트도 방문해 봤습니다. 이곳은 투숙객이 아닌 관람객은 입장료가 있고 입장료를 내도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악명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인기 관광지인 만큼 주차할 곳이 없었던 기억이 있었지만 이날 주차장은 약 30% 정도만 주차가 되어 있어 매우 널널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관광객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은 이제 주차요금을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정책이 바뀐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의 숙박요금은 여전히 비쌌습니다. 구관인 선크루즈 호텔은 주말 기준 1박에 30에서 40만 원대의 가격이었고 풀빌라의 형태로 좀 더 고급스러운 신간 비치 크루즈는 주말 기준 1박에 50에서 60만 원대로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요. 키오스크에서 입장권을 발권해 리조트 안으로 들어가 봤지만 해돋이 공원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 한 팀 외에 이용객은 보이지 않았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조각공원에는 아예 단 한 명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동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필수 관광 코스로 여겨졌던 랜드마크인 만큼 이 정도로 관광객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는데요. 수영장은 아직 5월이라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간에서 신관으로 넘어가는 로비와 베이커리 카페에도 사람 구경하기는 어려웠습니다. 9층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와 내려다보는 정동진 일대의 전경은 파란 바다와 함께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었지만 모래시계로 인기를 끌고 난 이후 정동진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사업들이 대부분 공연불이 되며 지난 30여 년의 시간 동안 노후화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며 퇴물이 되어버린 현실을 전망대 아래로 인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젊은이들은 속초와 양양 등 다른 강원도 해변으로 가버린 상황에 정동진에는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 정동진 일대의 모든 관광지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20대로 보이는 젊은 관광객은 5명도 채 못 봤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과거 이곳에 추억이 있는 장년층들이 산악회 등의 단체로 방문하는 수요 덕분에 아직은 일부 상점들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한 세대만 더 지나고 지금의 산악회마저 찾지 않는다면 이곳은 인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